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여기 좀 보자. 뭐냐면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오늘 첫 시간은 저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스미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자라고 방법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죠? 그런 걸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리고 참고를 좀 하세요. 응?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영어 과목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5과목 중에서 가장 시험에 영향을 주는 과목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점수가 잘 나오고 아닌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많아요. 물론 이제 개중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냐면 가끔 인터넷 보면 영어 100점 맞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심지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전엔 영어 과락 넘겼는데 붙었습니다. 예전에. 네? 지금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영어라는 과목이 잘 보는가 못 보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공부도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긍정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은 좋다. 뭐 어차피 영어 안 배우면 러시아어 배우겠지, 뭐 그지? 러시아어보다는 낫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공부하는데 좀 수월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어라는 과목은 총 20문제를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이 출제 비중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 어휘 및 수거 파트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시험에 따라 조금 변화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4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리고 문법적인 게 역시 3-4문제 정도. 또 생활 영어 및 영자 역시 3-4문제 정도. 마지막으로 독해 10문제 전후. 그래서 영어 문제 총 구성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어휘 수거 문제가 한 3-4문제 정도, 문법이 3-4문제 정도, 생활 영어의 영작이 뭐 3-4문제 정도. 그 다음에 독해가 10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문제를 이렇게 구성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어휘 수거부터 얘기를 좀 잠깐 하자, 여러분들. 근데 요 어휘 수거는 난이도를 많이 물어,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정도 난이도가 문제가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데, 최근에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되게 어려운 어휘도 문제를 내고, 어떤 때 뭐 쉬운 문제도 내고. 그래서 쌤이 생각하는 이 어휘 수거 파트는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잡자면은 우리가 복화책 중에서 22,000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낮은 게 수능 영어 어휘일 겁니다. 요보다 높은 건 복화 33,000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의 기준을 얘기할 때는 복화 22,000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뤄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어휘 수거는
요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요 정리 방법은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어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원 중심으로 주요 단어를 체크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재에 이제 예상 어휘 해가지고 어원 정리를 쭉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 챕터별로 되어 있는 어휘를 쭉 이제 여러분한테 어원을 보면서 주요 단어를 이해하는 쪽으로 그죠?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야겠구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고. 수거는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수거는 만들어진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암기하려고 덤비지 말고, 물론 그래야 되는 것도 있어, 여러분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배경이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러나 최대한 배경이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 쪽으로, 이게 왜 저럴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수거 정리할 때 이제 여러분 보면 알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게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쭉 정리해 줄 겁니다. 그걸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잘 들어봐요. 만약에 선생님이 공무원 영어가 아니라 수능 영어를 강의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수업 안 할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된다면은 스님이 굳이 어원을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배경도 설마 안 할 것 같아. 그냥 정리해 줄 것 같아. 요게 시험에 나오는 어휘 수거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라고 쪽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프린트물 쫙 주고 여러분한테 암기시킬 것 같아. 그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수능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여러분들? 얘는 출제 범위가 있어. 교과서 내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출제 범위가 없어. 그래서 올해 보자. 올해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수거 어휘를 이렇게 보면, 물론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정리하는 게 나오긴 해. 그러나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은 어떤 문제 봉착이 되냐면, 이게 이제 어휘하고 수거를 막 들이 정리했어. 뭐 복화 22,000도 보고, 뭐 어떤 복화 33,000까지도 보고, 기출 문제 정리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공부한 건 이만큼인데 항상 문제는 이렇게 걸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문제가 나오면 배운 거 2개, 내가 공부한 거 2개, 공부 안 한 거 하나. 또 심지어 4문제가 나오면 공부한 거 2개, 공부 안 한 거 2개. 이렇게 배열이 돼. 근데 만약 이렇게 배열이 되면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한 3개가 다 배운, 내가 공부한 거야. 출제된 게.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정리했으면 다 정리했다고 봐야지. 어차피 여러분들 있잖아, 시험의 최종적인 합격은 응시생의 몇 프로에서 나오죠? 한 20% 요 안에서 최종 합격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합격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점수, 이제 실력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뭐 밑에 있는 학생들이 붙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근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상위 20% 정도에 속하지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거기는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본 거 같이 다 봤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제? 내가 정리한 거 옆에 사람도 상위 20%는 다 정리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아는 문제가 다 나온 건 즐거워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 문제가 돼. 뭐 옆에를 다 풀겠네, 그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배운 문제도 있지만 안 배우고 내가 공부 안 한 문제를 접해야 여기서 이제 기회가 있는 거야. 뭐 정리한 건 맞추되 정리 안 한 이 부분을 누가 맞추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 맞지? 그러면 이때 안 배운 걸 맞힐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차피 암기가 안 돼 있잖아. 안 배운 거니까. 공부 안 한 거니까 어차피 정리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휘는 어떻게 돼? 천상 기댈 게 어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단어의 어원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 단어의 감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리고 수건, 배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 수고를 조합해내는 능력이 커져. 이건 이런 의미겠다, 그치? 확실하지는 않지만 단어 배열로 봐서 이거는 이런 의미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경쟁력 있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치?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췄으니까 됐지 않겠어? 한 문제는 뭐 틀려도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자, 선마 문제 얘기를 잘 들어요, 여러분들. 어휘 수거 정리는 스미 철자의 어휘는 어원, 그리고 수거는 배경.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도 잘 공감하고 의미를 잡고자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내다 놔서 어느 시험을 보더라든 간에 쓰면 자신이 있어. 여러분들이 경쟁력 갖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어휘도 일단 1단계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휘 또 패턴을 바꿔 또 정리해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게 사이클 돌아가면서 계속 변화를 줄 테니까 참고해주고. 근데 수거는 우선 당장 요번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보충을 좀 하자. 오늘 나간 프린트 좀 잠깐 봐봐, 여러분들. 오늘 나간 프린트를 잠깐 보면은 선생님이 주요 수고 보충 자료 A 단어군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 말고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는 거야. 5문제가 이렇게 잡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교재 수고도 정리하겠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1차적으로 보충을 해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텀이 끝나면 다음 텀엔 또 새로운 자료를 보충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계속 좀 늘려나가. 그러면 뭐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지 않겠나, 그죠? 자, 그럼 여기 좀 잠깐 보자. 그러면 어휘 수거는 일단 이렇게 이제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보충 자료를 가져가면서 정리하고, 자, 이제 문법 얘기를 좀 잠깐 하자. 자, 여러분 잠깐 여기 들어봐. 문법은 쓰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쓸게.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자. 선생님이 할 거 안 할 거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정확하게 하지 마. 해야 될 거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놔.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가 기억이 나야 돼. 백날 주어 동사 이론 정리해봐야 의미 없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법 문제 접했을 때 딱 어때야 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못 묻는 문제네. 이건 뭐 내가 풀었던 문제 유형이네, 그죠? 이래야 된다는 거야. 시험장에서 무슨 문법 문제 푸는데 주어 동사 따지고 그래. 그거 여러분 시간 여유 없어. 여러분 한 문제 1분이야. 근데 문법 문제는 1분 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독해 문제가 어차피 한 문제 1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30초 내에 끝내버리고 넘어가야 돼. 그러려면 30초 가지고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 언제 무슨 주어 동사 따지고, 그제? 뭐 거기서 뭘 따져, 그제? 딱 보는 순간에 요거 묻는 거 요게 맞나? 이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하고 철저하게 같이 병행이 돼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법 정리할 때 스미 이론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철저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세팅시켜서 항상 머릿속에 머물러 줘야 돼. 그리고 안 할 거는 스미 정확하게 엑스표시 해줄게. 이거 스미 믿어도 돼. 근데 여기 이제 스 수업을 듣고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스미 이제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스미 해준 것만 나와. 이거는 쌤 100% 믿어도 돼. 그래서 철저하게 뭐는 선행하면서 이해는 해야지. 그래야지 뭐 기억이 나도 날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해를 철저히 하고 중요한 이론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 문제 완벽하게 정리해.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하면 시험장에 가서 절대 안 벗어나.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찝어준 부분만 자기 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자. 교재에 충분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교재는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이 문제 점대 막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왔어, 여러분들, 그치? 근데 중요 문제 쌤 푸는데 이제 이 단락이 일단 끝나면, 예를 들어서 1장에 문형과 동사의 종류가 끝났어,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다른 종합 문제를 꼭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간모의고사 말고도 그 단원이 끝났을 때, 그치? 스미 일찍 와라 그러면 일찍 와요. 응? 그러면 10문제 정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섞어서 테스트를 해보자. 응? 그리고 요번 텀에는 이렇게 하자. 1장, 2장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1장 문제를 계속 중복시켜 나갈게. 응? 땡겨다 붙여가면서 문제 자꾸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적을 시켜 나갈 테니까 일단 단락이 끝날 때는 꼭 테스트를 한다는 거, 그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좀 섞어서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문법은 쉽게 생각을 하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스미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문법 설명 듣고 이해 못하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어. 이 말 믿어도 되지 않아? 웬만하면 다 알아듣지.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은 절대적으로 알아듣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까 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철저히 이해시켜서 갈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지. 근데 스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순간 우리말도 못 알아들 때가 있잖아, 여러분, 그치? 그럴 때는 수업 끝나고 나서 아니면 쉬는 시간이라도 꼭 와서 물어봐야 돼. 꼭 확인하고 가야 돼, 여러분들. 그냥 모르는 거 덮어놓고 가면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는 거야. 그 철저하게 와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가라는 거, 그제? 그 점을 여러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세네 문제 출제인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지. 3년 전에 지방직 공무원에서 문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지. 교육행정직은 문법 문제가 전혀 안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문법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근데 이걸 왜 이제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냐면 공무원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잘못 수업을 해. 왜 수업을 잘못하냐면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든 간에 공무원 수업 이렇게 강의 듣자 싶으면 이 문법 가득은 매대기를 치잖아. 다 문법에 초점을 맞춰놓지 않니? 근데 이거는 아닌데, 그지? 그래서 철저하게 문법에 대한 건 힘을 좀 빼. 근데 선생님이 빼게 도와줄 거야. 근데 정확히 중요한 건 다 챙겨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줄여서 공부하라는 거, 그지? 그 점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생활영어 영작은 어때? 요거는 나오는 문제가 한정이 돼 있잖아.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이 넓지 않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 상황별로 문제가 되는 표현이 다 있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상황별 따른 이제 정리된 교재 이제 생활영어 정리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보충 자료가 계속 텀마다 나갈 거야, 수업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 좀 봐봐, 여러분들. 그 A 단어군 수고 밑에 스미 생활영어 문제에서 온 더 텔레폰에서 전화상의 대화 두 문제를 더 붙여놨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교재 문제 풀어주고 이제 생활영어 문제 세 문제 그지? 세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충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도 이제 충분히 보고할 수 있게 여러분한테 이제 만들어 놨어. 영작은 문법 하면서 같이 정리할 거고. 그래서 생활영어도 철저하게 정리해야 돼. 그냥 뭐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 좀 잠깐 보자. 그러면 들어요? 이렇게 세 개를 합치고 그 다음에 독해. 영어는 원래 이렇게 이분화 시키잖아, 그지? 근데 이게 10문제 가량 배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 10문제에서 여러분 몇 문제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앞에 나와 있는 어휘수거, 문법, 생활영어, 영작 문제 중에서 여기서 한 몇 문제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적게는 7, 많게는 8. 이렇게 카바는 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복구가 안 돼, 독해에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선은 나와줘야 돼 여러분, 7, 8 문제는. 그래서 이 파트를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 근데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 학생들이 막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시험에 간과해지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안 해. 아 그래, 문법 나오면 무조건 나다 3번이야. 이러고 들어가. 어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다 2번이야. 이게 정리가 쉽지가 않잖아. 평소에 정리 안 해놨으면, 그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 절대 합격 못해. 만약 예를 들어 여기 보자. 그럼 나는 문법이 어려우니까 3, 4문제 다 버리고 갈게요. 이거 무조건 3번 찍을게요. 그러면 어휘, 수거, 생활형 영작만 할게요. 그죠? 좋아. 그럼 수치적으로는 몇 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 뭐 6, 7문제 맞출 수 있잖아. 근데 찍으니까 한 문제는 걸리지 않겠나? 25% 확률이니까, 그죠? 그러면 몇 문제 맞춰? 수치로 7문제 맞추는 계산이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어휘 수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암기해놔도 항상 한두 문제는 틀릴 여지가 있지, 여기가, 그지? 생활용어 영작도 완벽히 정리해놔도 항상 한두 문제 틀릴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다 골고루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는 게 없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점수 나오는 게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거는 딱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치? 여러분들은 근데 어려워하지만 어차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니까 따라만 오면 될 거고. 그리고 수업이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수업이 있잖아, 그치? 월요일 날 요 시간은 주로 이제 요거를 할 거야. 요거 문법, 어휘, 수거, 생활영어를 월요일 날 요 시간에 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도 요걸 할 거야. 요걸 교재를 갖고 오시고, 오후에 어휘 수업은 어휘 자료가 또 별도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요건 또 한 번 또 해줘. 수업 시간에도 하지만 또 해, 또 어휘를. 또 이제 복화 2만이 섬책이 아니라 복화 2만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한 거 쭉 뽑아가지고 또 이제 중요한 걸 또 한번 해줘. 그리고 야간에 독해 이렇게 별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여러분 봐봐. 독해는 나중에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독해 수업 시간 때 쓰면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철저하게 이거는 리딩 스킬을 배워야 돼. 이거는 짝고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해석이 좀 안 돼도 답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전문 해석을 다 해야 답이 나오는 걸로 알잖아. 아니야, 그거 못해. 어느 지문이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은 한 몇 프로 정도 이해하고 푼다고 봐?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이해하고 풀어? 물론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이야 뭐 20, 30%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던 상위 20% 정도 선에 들어가면 이 지문은 한 6, 70% 정도 이해가 하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맥시멈이야. 아니 근데 선생님 왜 지문을 100% 이해 못해?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 첫째는 뭐냐면 일단 범위가 없잖아. 출제 범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어렵게 들어오는 지문도 있고, 또 출제 범위가 없다 보니까 출제가 되는 그 지문 자체 원전이 너무 어려운 글일 수가 있어. 야,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해서 어려운 글은 우리말도 힘들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뭐야?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가면 가장 떨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부족이야. 아까도 이제 여학생이 이제 2명이 와서 이번 시험에 결과가 안 좋았어. 그래서 스마트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치? 와서 스마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두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 했냐? 아니야, 열심히 했어. 실력 없나? 아니, 실력 있어. 평소 우리 학원에 모의고사 볼 때 나름대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이 맞아.
그럼 이 학생들이 이번에 왜 시험에 실패했냐면 두 학생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 선생님 나 영어를 3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17문제 찍고 나온 거야. 이게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 그치? 또 한 학생은 선생님 시간에 풀긴 풀었는데 영어 20문제를 15분에 다 풀어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안 돼. 이건 죽어도 안 되는 시험이야. 응? 그러면 왜 이 현상이 나타났냐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시험 임박하면 많이 시간 연습을 학원에 시키잖아. 그치? 그래도 이 시간이 부족해. 막 심지어 학원에서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연습을 시키니? 100문제 주고 85분에 풀라고까지 시간 연습을 시키거든. 응? 그러니까 100문제 주고 85분에 풀어라. 응? 원래 100문제 100분이잖아. 그러면 15분을 줄여버렸으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니? 그치?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시간이 부족해. 어떤 때 시간이 부족한 줄 알아, 여러분들? 앞에 4과목을 풀고 영어를 마지막에 풀잖아. 영어 마지막에 풀어야 돼. 근데 4과목을 풀고 영어를 마지막에 푸는데 이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좀 어렵게 걸리잖아. 뭐 이번 지방직 시험은 뭐가 어려웠나? 국어가.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면 영어의 시간은 계속 뒤로 밀려서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건 나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근데 아까 왔던 한 학생은 3문제 풀었는데 17문제 못 풀었다는 학생은 기술직 학생이야. 이 학생은 기술직 학생인데 환경직이야. 응? 근데 환경 쪽에 2과목 전공 과목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대. 계산해 다 해야 되는 문제니까 뒤에 못 풀고 말고 떠나서 해결이 안 됐던 거지, 그치? 근데 그럴 때도 방법이 없었으면 수업에 자꾸만 마지막 문제 풀 때 얘기해 주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냥 뒤로 넘겨야지 그거를. 그 2과목을 뒤로 넘겨버리고 공통 과목 3과목 풀고 찍어도 여기서 찍어야지, 그치? 어차피 이거 계산하는 거 다 찍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면, 그치? 수절 바꿨어요 이제.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지금과 같으면 선생님 그러면 그 과목 뒤로 풀고 영어 국어 국사를 먼저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는 영어가 60-70% 정도 이해를 밖에 못한다는 게 시간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두드러져. 그럼 봐봐. 스미데 독해 수업 시간 때 많이 연습을 시킬 건데 어차피 정확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각 유형별로 판단하는 기준을 배워.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치울 건 빨리빨리 해치우란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요하는 것도 시간이 요하는 대로 갈 거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독해 시간 때 스미 쫙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쫙 배워. 그래서 쫙 나중에 연습을 좀 많이 해요. 요것도 스미 교재뿐만 아니라 자료도 주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치? 또 집에서 숙제 내면 요건 좀 풀어와봐라 라고 이제 같은 유형을 주잖아. 뭐 일례로 속담 격언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 연습을 했어. 그럼 집에 가서 요거는 좀 풀어오세요 라고 주면은 풀어갖고 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그치? 근데 그때 이제 스미 시간 제한을 주겠지. 집에서 풀 때 한 문제 30초에 풀고 갖고 와라, 그치? 아니면 1분에 풀어서 가져와라. 여기는 시간 딱 지켜서 풀어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스미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 독해 시간 때 스미 당구장 표시해주는 지문은 반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 독해 지문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 근데 그런 내용은 우리말이라도 자꾸만 읽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지문이 쉽다 어렵다를 결정할 수 있잖아. 일례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푸는 문제가 뭔지 알아 요즘? 컴퓨터에 관한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되게 잘 풀어. 어떨 땐 선생님보다 더 잘 풀어. 용어도 선생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매끄럽게 해서 그래. 왜? 컴퓨터에 대한 여러분 숙련돼 있잖아. 근데 어느 지문이 나오면 참 못 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철학, 언어, 교육, 그치? 이쪽 나오면 여러분 쥐약인 거야.
여러분 그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평소에 눈 감아 왔거든. 심지어 대학교 같은 경우 철학이나 이런 게 교양 과목 다 없애버렸잖아. 그런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영어의 어떤 전문 해석보다도 우리말을 읽어라 그래도 우리말도 이해 못해. 그럼 무슨 영어를 이해를 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중요한 건 이제 체크해 주는 거는 그 글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수업은 수요일 날 저녁 독해 시간을 따로 빼서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기타 학원들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업을 한 6, 7시간 주고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법만 한 대여섯 시간 수업하고 나머지 어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냥 암기해라. 프린트 쭉 주고, 그제? 그 다음에 독해는 기출문제, 문제 풀어주고 이제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그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수업을 하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빠지지 말고 수업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는 10문제 중에 몇 문제 맞힐 생각이야? 독해도 너무 부담 주지 마. 어떤 학생들 극단적으로 독해 10문제 다 맞춰야죠. 그건 못해. 출제위원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몇 문제? 7, 8문제 역시 여기도. 두세 문제는 갈 생각을 하고도 봐야 돼. 그래서 영어 점수는 몇 점이 합격점으로 봐요, 여러분들? 70에서 80점 정도를 우리가 합격 점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선생님 이번에 교육행정직은 영어가 90점 맞아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 왜? 너무 쉽게 나왔잖아. 이번 교육행정직 시험은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여기는 전부 다 틀린 게 실수로 틀린 사람들 아니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왔냐? 중3? 중3 정도 수준? 고1? 요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시험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러니 영어 점수가 90점 맞아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이건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빼놓고, 근데 가장 공무원 시험에 전형이 되는 시험은 뭐니? 국가직 시험하고 지방직 시험, 이게 가장 기준이 되겠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영어가 7, 80점, 70점 나오면 조금 불안은 해. 80점 나오면 잘 봤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75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충분히 그죠? 경쟁력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는 요 정도 점수가 합격 점수라고 보는 게 맞아. 지방직하고 국가직 기준으로. 근데 국가직이 조금 지방직보다는 좀 쉬웠어. 그래도 저 점수야. 그리고 여러분 그 영어 점수가 높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 점수가 유일하게 발표되는 시험이 법원직 시험이거든. 공무원 시험에서. 그럼 법원직 시험은 딱 시험 끝나고 나면 과목별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쫙 나와. 유일하게 공개해주는 직렬이야. 근데 영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원직 시험에 형법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합격 학생들이? 95, 93. 안 나올 땐 93. 잘 나오면 95. 합격하는 학생들. 민법 역시 90점대 초반. 형사법 97점 이래. 자, 영어 몇 점일 것 같아? 합격하는 학생들의 점수야. 떨어진 학생들이 한번 빵점도 있지 뭐, 그죠? 자, 합격하는 학생들이 영어 점수 몇 점? 다른 법 과목 어떻게 점수 나오는지 알겠지, 여러분, 그죠? 영어 몇 점? 60점 초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하면 이게 진짜 놀랄 점수지, 그치? 그래.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시험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리만 잘 된다면 이 점수의 확보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얘기해 주는 건 합격 점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방직 같은 경우도 영어 2점수 맞았으면 어땠니? 나머지 국어, 국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받쳐주면은 합격 점수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 아무래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수업을 진행을 하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 봐봐. 자, 중요한 얘기 좀 또 하나 할게. 뭐냐면 이제 영어 과목이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겠지. 그리고 각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는 각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거야. 응? 그러니까 내일은 국사 선생님한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지? 진행을 하세요라고 얘기할 거. 국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전부 다. 응? 근데 이제 잘 들어봐. 이제 각 과목별의 어떤 이제 특기 사항이라든가 공부 방법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선생님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 뭐냐면 저기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공통 과목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자세로 임해야지? 정말 잘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점수를 잘 받자. 맞아? 선택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지? 똑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능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 이게 다 똑같이 못해. 그러면 공통 과목에 그렇게 하려면 선택 과목은 약간 힘을 빼. 이건 힘을 좀 빼줘야 돼. 여기서 공통 과목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전략적인 점수가 안 돼,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러면 좋지 뭐. 선택 과목도 100, 공통 과목도 이러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지, 그치? 그럼 이러려면 몇 년 공부해야 돼? 3, 4년 이상 해야 돼. 이 범위가 넓잖아, 그치?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 게 이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특히 선택 과목에 생뚱맞은 과목들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용어 정리하는데 막 1, 2년 걸리고 이해하는데 정리하는데 1, 2년이 걸려요. 그리고 공통 과목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3, 4년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보통 선택 과목은 100점이 몇 점으로 조정이 됐어, 전부 다? 선택 과목이 100점이 만점 맞았어. 응? 이게 평균 몇 점으로 조정이 됐네? 70점 정도로 조정이 됐지. 과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70점 정도로 조정이 됐어. 제일 요번에 많이 떨어진 게 뭐죠? 행정학이 의외로 많이 떨어졌더라고. 60점대 후반으로. 100점 맞은 게? 그러면 90점 맞은 게 몇 점으로 떨어진 거야? 평균적으로 한 65, 66 이렇게 떨어졌어. 그치? 그러면 이 점수 10점 차이잖아. 근데 이건 몇 점으로 줄어든 거야? 4, 5점으로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수가 그대로 이동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점수가 조정이 돼서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봐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 100점, 90점, 80점이 있어. 여러분 100점 맞는 공부는 무슨 과목이든 어떻게 공부해야 돼? 정말 철저하게 다 해야지. 빠지면 안 되지? 80점 맞는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알맞게 해주면 되잖아. 버릴 건 버려도 되잖아. 일예로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 수학 선생님도 얘기하지. 문제 중에 세네 문제는 버려버리라고 그러지 않아? 풀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 맞는 얘기야. 어차피 100점, 80점 조정 들어가서 물론 점수 차이는 있어. 응? 이게 뭐 예를 들어서 63점 정도로 이제 떨어졌어요. 응? 그러면 7점 차이는 생겨. 근데 문제는 평소에 이 80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들려고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잖아. 그 시간과 노력을 어디다 쏟는 게 맞아? 공통 과목에 쏟아주라는 얘기지. 놀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건, 그치? 그러면 여기다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줬을 때 여기는 100점이 그냥 100점 그대로 이동을 하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시험을 딱 봤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 뭐냐면 그냥 더하기 하면 되게 높아. A라는 학생이 그냥 더하기 하니까 430점이 나와. 시험 잘 봤네. 근데 B라는 학생은 더하기 하니까 410점이 나와. 그냥 점수가 누가 붙었을 것 같아? B가 붙어. 물론 A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B가 붙는 경우도 많아. 왜? A라는 학생은 430점 중에서 이 점수가 어디서 많이 나온 거야? 선택 과목에서 많이 나온 거야.
이 학생은 이 점수가 공통 과목에서 많이 나온 거고, 그럼 얘가 절대로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품이지, 이 점수는. 그치? 거품이었던 거야. 딱 안으로 들어가면 거품이 빠지고 나면 이 점수만큼도 못한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고 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보냐면 5과목 점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안 물어보고 공통 과목 3과목 점수만은 얘기해봐라. 그 선택 과목은 잘 봤니 못 봤니? 그냥 알맞게 봤어? 그 정도로만 딱 물어보고 말아. 그럼 알맞게 봤어요 선택. 그럼 그건 얘기 더 할 거 없어. 근데 공통 과목 점수가 몇 점이니? 딱 물어보면 합격이 거의 가늠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은, 근데 선택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그럴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학원부터 이제 선택 과목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지, 그치? 아니 선택 과목을 예를 들어서 잘하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치?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애들 어떻게 하냐면 선택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럴 거야. 야, 100점 맞아야 되고 정말 잘해야 된다. 선택 과목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아, 선생님이 이 과목을 열심히 해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여러분들이 같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말라는 거야. 힘을 빼. 절대 힘을 빼줘야 돼. 요거 꼭 명심해야 돼. 힘을 빼, 힘을. 그래서 스미 이제 하나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 볼게.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6개월까지는 선택 과목은 개인적으로 따로 수업 끝나고 나서 따로 암기하고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수업 시간에만 죽기 살기로 듣고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내 개인 시간은 공통 과목에 투자를 하는 거야. 이걸 잡으면 끝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공통 과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서 이제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고, 그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5과목을 여러분이 다 열심히 다 못 끌고 가잖아. 힘이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 그제? 그래서 꼭 그 균형을 맞춰서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스미를 절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제? 조금 균형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억울한 학생이 그거야, 얘들아. 뭐냐면 이번 국가직에서도 그래. 국가직에서도 그치 와가지고 딱 한 얘기가 쌤 나 요번에 시험 잘 봤어요. 뭐 선택 과목이 2과목 합쳐서 뭐 선택 과목 2개 했는데 뭐 195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틀린 거야. 되게 잘 봤지? 근데 공통 과목에서 영어하고 국어 쪽에서 조금 덜 나온 거야. 근데 다 합쳐서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점수가 높아. 국가 지금 떨어졌잖아. 그럼 공통 과목에서 못 받쳐주니까 선택 과목 그 거품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치? 나중에 최종 결정은 안 좋은 쪽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고 국어, 영어, 국사는 무조건 최대한 잘 받자야. 100점 맞자. 뭐 150점이면 150점 맞자. 그죠? 이런 마음으로 임해 줘야 될 거를 꼭 당부드리고, 그죠? 특히 국사 같은 과목은 이제 의외로 여기 국사 안 배운 사람들이 있잖아. 선생님도 가끔 이렇게 놀래. 뭐냐면 사실은 국사 같은 과목에서 합격이 결정이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 국사는 우리가 무슨 과목이니?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국사에서 무너져서 안 되는 친구들이 요즘 의외로 있어.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국사를 안 배운 사람들이 꽤 있어. 여기도 꽤 있지. 고등학교 때 교과 과정에 국사가 선택 과목이었던 사람들이 있잖아. 국사 안 하지 않았나? 국사 복잡하다 그래서 안 하고 다른 과목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사가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와서 국사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완전히, 그치? 국사가 국어 영어보다 더 어려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국사는 무조건 암기 과목, 전략 과목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국어 영어가 이제, 그치? 주요 과목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은 어학 시험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국어 영어, 그치? 이 2과목이 주는 영향이 큰 시험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미 끝으로 이제 하나만 당부를 해주고 잠깐 쉬었다 이제 수업을 하자. 자, 하나만 스미 당부를 할게.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를 이제 쫙 하잖아. 수업 듣고 이제 혼자 공부하고. 그래도
하루 중간에 여러분들 시간은 참 많아. 어차피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는 거 3-4시간 이상 못해. 그 이상은 여러분 멍 때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딴짓 하는 시간이야. 사람이 인간이 그래. 한계가 하루에 3-4시간 이상 집중을 못해. 그 이상이 되면 너 미쳐버려.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잠을 뭐 7시간 잔다고 평균 얘기하고, 그러면 몇 시간이 남아? 17시간이 남지. 17시간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수업하고 이렇게 해서 내 공부하는 시간 3-4시간 빼도 여러분한테 하루에 적어도 2-3시간 이상 정도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치? 그러면 스마하고 얘기하자. 저기 여러분 그 남는 2-3시간 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 지금 어학 시험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가장 지금 여러분 큰 문제가 뭔 줄 아니?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안 읽었다는 거야. 여러분 세대는 책을 너무나 안 읽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만 조금만 바꿔놔도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글귀가 없는 거야, 글귀가.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질문 오잖아, 여러분들. 그치? 질문 왔을 때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치? 무슨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 야, 쟤는 도대체 말 글귀가 없어. 글을 못 알아들어.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쌤 생각은 이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 읽어. 조금 읽을 거리를 읽어. 매일. 내가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된다, 뭐 이래서 잡념이 든다, 공부하기 싫다, 이럴 때 여러분 그러다 게임할 수는 없잖아. 그럼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 시간 잘 수도 없지 않니? 그치? 그런 시간에 여러분 책을 좀 읽어. 근데 책을 살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들. 그치? 뭐 어차피 인터넷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때? 책 읽을 거리 많잖아. 그치?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읽어. 그럼 무지 도움이 돼.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의미야. 자,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여러분 공부할 때 책을 읽는 게 하루에 1-2시간 읽는 게 어떤 거냐면 저거야. 운동을 하러 갔어.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니? 육상, 달리기. 이건 무조건 시키지. 근데 예를 들어서 보자. 전혀 육상하고 관계없는 운동 같은데도 육상을 시키자, 달리기 시키잖아. 그 이유가 뭐지? 달리 육상이? 기본. 그 운동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될 수 있는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스미 봤을 때도 여러분 시험장에서 있잖아. 결정적으로 결정을 딱 내려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순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건 책 읽었던 거야. 말기, 글기. 그리고 글을 빨리 보잖아. 책들을 안 읽어가지고 영어 지문 같은 거, 국어 같은 거 읽는 거 보면 진짜 느려요. 너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면 우리말 조합 자체도 책을 안 읽다 보니까 늦어. 안 돼. 그래서 하루에 스님 꼭 시킨 대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책을 좀 어려운 말이 있잖아. 찾으면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런 이야기를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봐. 그러면 정말 뭔가가 이렇게 딱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꼭 명심해서 이런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스마트에 물어봐. 뭐든지 다 물어봐. 그러니까 공부에 관한 거는 다 좋아, 다. 그치? 선택 과목도 좋고 뭐 방법도 좋고, 그치? 항상 물어보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 판단해서 혼자 소설을 써. 엉뚱한 쪽으로 판단을 해놓고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물어보면서 여러분하고, 그치? 하나하나 좀 챙겨 나가달라는 거, 그치? 그 점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서 오늘 진행을 하자. 오늘 수업은 수거하고 어휘하고 생활영어 쪽으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문법은 다음 시간 정도 이제 손을 댈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 오늘은 1장부터 들어가서 주요 수거,
그다음에 어휘, 그다음에 생활 영어, 그다음에 보충 자료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자 여러분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